여기 한 중국인 교수가 거토까지 벗어던진 채 한국의 핵무장은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없는 빈공국의 망상이라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하버드 교수의 거침없는 한마디에 중국 교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하고 마는데요. 과연 이곳 학술회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원자력학과 교수님의 조교로 근무 중인 켈리라고 합니다. 입학하자마자 교수님의 눈에 들어 학기 3년차부터 원자력학과 교수님의 강의를 도우며 조교로 근무하던 저는 얼마 전 처음으로 교수님이 분노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전공학위가 원자력학과이기는 하셨지만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의 자원개발이나 경제성장과 관련된 강의를 함께 운영하셨을 정도로 한국과 중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이슈가 커지기 시작하자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한국 핵무장 학술회는 물론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에서까지 초청을 받아 한국의 핵무장과 국가원자력 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죠. 그런데 최근 교수님과 저는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에서 중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핵무기 관련 학술회에 참석했다가 굉장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중국 국방부 소속의 핵무기 관련 교수들과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무장은 원자력 발전소마저 없는 국가의 그저 망상 이야기라는 주제로 학술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주장은 굉장히 기괴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은 절대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곳에는 대부분 중국의 군사 전문가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있으시기에 이미 한국의 계략을 파악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모르는 외국인 교수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한국의 핵무장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인지 그 실체를 알고 널리 퍼뜨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빈공국가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물론 과거 그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힘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다양한 에너지를 급속도로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무너진 경제 상황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 전기 공급이나 핵융합 에너지가 완전히 끊긴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의 핵무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분명히 한국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미국 사이에 비리가 오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먼저 한국에게 핵무장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제안과는 별개로 한국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국은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이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은 매일매일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몇몇 외국인 교수분들께서는 그럼 다양한 언론 매체의 한국인들 생활 모습은 뭐냐고 하시겠지만 그것은 전부 꾸며진 가짜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저와 같은 중국 교수들은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알고 있기에 다행이지만 한국의 상황에 무지한 외국인 교수들은 이러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가난한 빈공국 한국은 핵탄두를 보관하고 생성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파악하고 현재 한국의 핵무장 제안 자체가 사기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중국 국방부 소속의 국방교수는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국의 숨겨진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한국의 핵무장 제안 자체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뱉었고 이는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저희 교수님을 따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경제 규모나 그들의 생활을 공부해 오던 저로서는 그 중국 국방교수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베이징 대학교에서 열린 학술회였던 이유 때문인지 그 중국 국방교수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학술회장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며 아예 자리에서 기립까지 해버리는 중국 관계자들의 기괴한 모습마저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오히려 자리에 앉아 아무런 호응이 없는 저와 교수님을 보더니 의아한 눈빛을 보냈고 저희 뒤쪽의 몇몇 중국 교수분들은 저 외국인들은 한국의 돈을 받고 참석한 사람들이 아니냐며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중국어의 비속어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 옆에 있던 교수님께서는 평온한 표정을 보이고 계셨고 마치 이런 학술의 자리라는 것을 예측하셨다는 듯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시더군요. 그리고 약 30분 뒤 외국인 교수 중 첫 번째 발표자였던 교수님께서는 강단 위에 서시자마자 자리에 앉아있는 중국 국방교수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팩트 폭격을 날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원자공학과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지금의 학술회도 이와 관련된 학술회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과 동아시아 지역의 원자력 기술 개발의 장점을 알릴 수 있는 자리라고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약 1시간 정도 현재의 학술회를 지켜본 결과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이곳이 아무리 중국의 대표 대학교라고는 하지만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교의 외부 학술회 프로그램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의 강단에 오르기 전까지 발표를 진행했던 대부분의 중국 교수분들은 한국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그들의 핵무장은 절대 반대해야 된다는 의견, 심지어 한국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황당스러운 학술회 발언을 진행했죠. 혹시 한국의 핵무장 그 자체가 두려워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의 한국은 중국이 핵무장에 대해 간섭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가 아닙니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자면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미국의 핵무장 관련 내용에서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국방 선진국이 한국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이 실제로 중국처럼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 왜 미국은 한국을 선택한 것일까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왜 한국이 다양한 나라들의 국방 신뢰를 받고 있는 선진국이고 중국은 아닌지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현재 약 6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24기의 기본 원자로를 가동 중입니다. 물론 영토의 크기 자체가 넓은 중국과는 수량 차이가 크게 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발전소 시설이 얼마나 쾌적하고 최신식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핵융합 효율이 어떤지 확인을 해야 하죠. 그 부분에서 현재 한국은 정확하게 중국의 20배에 가까운 효율을 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단 한 곳의 원자력 발전소가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20곳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미 여기에서부터 한국의 핵무장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당신들의 의견은 소멸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한국이 내일 당장 핵무장 승인을 받고 핵탄두의 개발에 들어가더라도 단 1년 만에 15개 이상의 최상급 핵탄두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최고 등급의 지속적인 핵탄두 생성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미국인인 저조차 한국의 실제 핵탄두 실현 가능성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전혀 몰랐던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중국 교수 당신들은 그저 아무런 근거 없이 지속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의 핵무장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서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거짓 주장을 해왔겠죠. 그것이 당신들이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선동 방식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과 중국의 도시 인프라,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중국 교수들은 현실을 알면서 절대 말하지 않겠죠. 물론 이해합니다. 중국 정부의 압박도 있을 것이고 당신들의 밥줄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저와 같은 외국인 교수나 전공 관련자들이 참석하는 학술회에서 한국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시하고 선동을 하는 것은 저로서는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지금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주제들은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미 한국은 핵무장과 관련된 이슈가 떠오르기 전부터 다양한 나라들에게 군사무기를 수출해 믿을 수 없는 성장 수출률과 신뢰를 얻어왔고 이미 유럽권의 나라들 그 이상의 국방 억제력을 보이고 있죠. 그 정도로 현재 한국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입니다. 최근 고도로 산업화 성장하고 있는 AI나 디지털 관련 사업,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마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국가 자체가 성장해버렸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정말 당신들의 주장처럼 가난할까요? 앞에 화면을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중국의 실제 지하철 모습입니다. 베이징에 위치한 지하철 스테이션이지만 보시다시피 많은 중국인들이 티켓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지하철의 개찰구를 뛰어넘어 탑승하고 있죠. 중국의 후진국 시민의식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의 길거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도시 중앙을 가로지르는 인공하천이 도시 열섬 현상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연휴식을 제공하고 있죠. 최근 선진국의 기준은 국가 자체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처럼 그 국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도심은 공원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노숙자들의 터전으로 변해버려서 도시에서 자연을 느끼기는 쉽지 않죠. 이미 여기에서부터 한국과 중국은 선진국과 후진국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가난한 국민이 많은 나라는 바로 중국이고 그와 반대로 가장 부유한 국민들이 많은 국가가 한국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현재의 중국은 한국보다 가난한 빈곤국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중국 교수들은 하나같이 전부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하다, 한국은 중국보다 빈곤한 노숙자 국가라는 워딩을 써가며 선동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한국의 핵무장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될까 그렇게 두렵습니까?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나라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각 국가의 신뢰나 영향력을 받는지 알고 싶나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지금 한국이라는 국가한테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입장이에요. 한국인과 중국인의 평균 월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중국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평균적인 중국인들의 삶부터 개선할 생각을 하세요. 한국의 핵무장에 벌벌 떨면서 이러한 선동 학술회를 진행할 시간에 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평소 볼 수 없었던 격앙된 어조로 중국 교수들을 향해 일침을 놓으셨고 그래서 그런지 중간중간 중국 교수들의 언성 높임 방해 공작이 있기도 했지만 교수님께서는 꿋꿋하게 한국이 왜 중국보다 경제 선진국이고 국방 선진국인지 그 이유를 차례대로 설명하셨습니다. 베이징의 학술회 프로그램이었기에 대부분이 중국 관계자들과 교수들이었지만 저희처럼 외국인의 신분으로 학술회에 참가했던 소수의 외국인 교수님들께서는 교수님의 단호하고도 현실적인 발언에 작은 호응을 보내셨고 이는 곧 학술회장 전체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바꿔놓았죠. 앞서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없어서 핵무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중국 교수는 겉옷까지 벗어던진 채 두통이 온 듯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고 저는 그러한 중국 교수의 모습이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단상에서 내려오려던 찰나 굉장히 젊은 한 중국 대학생이 갑자기 교수님의 의견에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녀는 베이징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학생으로 보였는데 곧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의견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곳의 수많은 중국 교수들에게 모욕감을 줬습니다. 이것은 대체 어떻게 보상하실 건가요? 그리고 오늘은 한국의 핵무장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국방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확실한 우위가 맞지 않나요? 한국은 어차피 지금 당장 핵무기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그저 겉모습만 있는 폐허의 건물일 뿐이죠. 만약 그들이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라면 한국인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설령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중국의 군사병력에는 바람 앞에 촛불이죠. 동원할 수 있는 병력도 중국이 훨씬 많은 데다가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무기들은 한국이 절대 넘볼 수 없는 최신식 군사무기들 뿐입니다.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탱크나 전투기는 단 1초 만에 박살내버리죠. 이곳에 중국 군사 관계자들이 많으니 제 의견에 더더욱 신빙성을 가질 수 있겠네요. 지금 외국인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의견들은 그저 한국을 치켜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의견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하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만 판매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오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경제 생활 차이는 아주 극명하죠. 한국에는 아직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조차 별로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도심을 고집하는 이유는 교통수단을 탈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도보로 출근이 가능한 회사를 선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을 보세요. 저희 중국은 교통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고 그 정도의 비용은 지급할 수 있는 부유한 국민들이라 넓은 면적의 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기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죠. 노숙자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중국인들보다 평균 월급이 많다는 건 거짓 주장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한국을 한번 가보세요. 이미 공항에서부터 한국인 노숙자들이 외국인들의 여행 가방을 뺏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핵무장과 관련된 중국 교수들의 주장도 이러한 가난한 빈곤국 한국이 핵무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의 위험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범죄 국가의 위험한 핵무기라니 상상만 해도 세계 안보의 위험이 오는 순간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국은 중국의 속국인데 중국 국방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핵무장을 개발한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갑자기 나타난 베이징 대학교의 중국 학생은 왜 자꾸 한국과 중국의 경제력을 비교하냐는 말과 함께
뜬금없이 중국의 군사력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박살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기괴한 발언만을 고집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저희 교수님의 주장은 전부 거짓이라며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길길이 날뛰는 것이 전부였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의견에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동의를 구하며 이번 베이징 대학교의 학술회 자체가 중국의 선동 학술회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듯 보이더군요. 가뜩이나 불쾌한 학술회장에 중국 학생의 주장은 저로서도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고 결국 저는 그녀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한국의 군사력이 중국보다 낮은 정확한 근거를 대보라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학술회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저는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해 앉은 자리에서 그녀에게 반박을 던지고 만 것이죠. 제 옆에 있던 교수님께서 꽤 당황한 모습을 보이시기는 했지만 저는 이곳 학술회장에 있는 소수의 외국인 교수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직접 공부하고 경험한 한국을 그 중국인 학생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술회는 한국의 핵무장이 가져올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이지 중국인들의 거짓 선동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직접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생이고 실제로 몇 번 한국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에게 이렇게나 열등감을 보이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방금까지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나간 중국 교수나 학생은 아무런 근거 없는 거짓 발언을 내뱉은 것이 전부이고 한국을 직접 경험한 저로서는 도저히 듣기조차 힘든 발언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현재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권의 나라들의 새로운 롤모델 국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영토와 국민으로 최근 20년 사이 급성장 경제 사이클을 보여준 유일한 국가이고 디지털 산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들에게 길을 터주고 있는 최고 선진국 국가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국방정세에도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물론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공격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나라가 핵무장을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주변 국가는 자연스럽게 전쟁과 분쟁이 억제되고 핵무기가 있는 국가의 국방정세를 살피려고 하기에 이러한 기준점이 되어주는 국가가 무척이나 중요하죠. 그리고 중국은 이처럼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수준의 국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계속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줬고 이것은 이미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알고 있을 정도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국방력을 하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군사 무기들은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현재 주요 군사무기인 탱크나 전투기 그리고 각종 공병무기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고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이러한 무기들의 핵탄두 융합 기술을 적용시켰죠. 한국에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는 선동 발언이 매우 안타까울 정도로 현재 한국은 이미 30일 내로 15개의 기본 핵탄두를 생성할 수 있는 융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고효율 핵융합 기술은 다른 후진국의 나라들에게 새로운 에너지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은 미국조차 해내지 못한 결과물이죠. 그리고 이러한 국제 정세를 더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권입니다. 현재 한국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유효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중국의 여권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만약 중국이라는 국격 자체가 한국보다 더 높고 중국인들이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즉 현재의 중국인들은 과거에서 단 하나도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인 시민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사회 전체적인 경제나 복지, 그리고 국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국가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죠. 최근 하버드에서도 외부 초청을 받은 중국 교수나 중국 학생들이 지금의 학술회와 똑같은 선동 발언의 태도를 꽤 자주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 이러한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믿기 어렵다면 당신들이 직접 다른 나라의 공항으로 입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중국의 국격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고 한국 여권의 프리패스 입국 심사와는 다르게 중국인들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모자랄 정도니까요. 또한 지금 중국 젊은이들은 거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평범한 직장인도 노숙자로 살아가야 되는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은 그저 자신만 열심히 해나간다면 젊은이들은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국처럼 정말 돈 자체가 부족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 자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처럼 한국과 같은 경제 선진국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들은 높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인들 스스로는 그것이 매우 평범하다고 여기고 있죠. 그들은 안전한 치안과 높은 주거 환경을 누리면서도 계속해서 더욱 발전하길 원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국인들은 절대 따라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성장 원동력이죠. 저희처럼 외국인들을 모아놓고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능하다는 거짓 학술회를 할 시간에 한국을 한 번이라도 본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중국의 미래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의 옆에는 학술회의 경호를 책임지는 베이징 대학교 경호원들이 저희 팔목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저는 어차피 할 말도 전부 다 해버린 상태였기에 마음 편하게 교수님과 함께 학술회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있는 베이징 대학교였기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교수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것은 중국의 비열한 실체가 얼마나 더러운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저와 교수님의 실수였을 정도로 그 학술회는 지옥과 다름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이날 베이징 대학교에서의 학술회 경험을 기점으로 중국과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벽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저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라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한국행 유학을 성공시키기 위해 중국의 비열한 실체를 꾸준하게 알려나갈 생각이니까요.